김성주는 화성의숙의 고루함을 못 견디고 다시 길림의 육문중학교에 입학한다. 육문중학교는 당대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한 개명한 사립학교로서 수준 높은 명문이었다. 길림에서도 역시 오동진이 뒤를 내주었다. 약산 기본봉이 이곳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한 지 8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다. 1927년 지 1930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 국가주석 김일성 동지 재차 독서평 종사혁명활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명교, 역사적으로 유명한 학교고 육수종령, 우수한 심령들을 여기서 기르고 뿌리를 내리게 했다. 씨를 심었다. 육문중학교 새 건물 안쪽으로 구교사가 보존되어 있었다. 김일성이 공부했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김일성은 정확하게 1927년 1월부터 1930년 5월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15세에서 18세까지. 요즘 감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는 매우 조숙한 학생이었다. 성주는 키는 큰 편은 아니었어요. 다부지고 총명했죠. 침착하고 식견이 있었으며 무엇인가 깊은 민족적 한이 가슴 밑바닥에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가르쳤던 2학년 을병반의 학생 중에서 이 김성주라는 학생이 나에게 준 인상이 가장 깊었지요. 학생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국어선생 상월이라는 사람의 회고다. 상월은 홍루몽을 줄줄 외우면서 강의했는데 그는 항주 감옥에서 탈옥하여 동북으로 도망와 이 학교의 교사가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 사람이 신화적으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나오는 자료도 우리가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한에서는 더더욱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들고 그렇지만은 김일성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실체,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앞으로 진행될 우리 민족사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항일투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김형직이라는 분이었는데 매우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숭실학교를 나올 정도로 유족한 집안에서 큰 아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류한 그 손정도 목사라든가 이런 범위를 봐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라는 분은 그 기독교인이었고 순수한 민족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외부인의 방문이 잘 허락되지 않는다. 더구나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에 방문객이 앉는 예는 없다고 했다. 엄청나게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냥 털푸덕 앉아보았다. 김일성이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책상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상은 복제품인 것 같고 이걸 감히 채워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치고 책상이 이렇게 들어지는 것이고 근데 저 앞에 있는 교탁은 당시에 진짜 교탁이었고 칠판도 당시 그때의 칠판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 교탁 그리고 저 뒤에는 당시에 육문중학교 다닐 때의 진짜 사진이 저기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위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16살의 소년은 여기 왔을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독서회 같은 거를 조직해서
상당히 좌경 서클을 만들어서 여기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 장장님 군벌이 이쪽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독소회가 발칵이 나서 감옥에 간 적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3년 동안 공부를 마쳤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일 앞줄에, 제일 앞에 여기 앉았고, 상당히 통통한 학생으로서 여기 항상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상당히 초롱초롱하게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에 저런 청초한 모습대로 동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주석 모습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고 가슴도 이렇게 나오게 하면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역사를 살릴 적에는 저 사진의 모습대로 이런 동상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것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비하시키는 가장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김일성이 다닐 당시의 육문중학 모습이다. 교정에 있는 나무 2그루와 옆에 있는 기숙사가 보인다. 저 양쪽으로 있는 라이락 나무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이 그 당시 기숙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기숙했던 곳이죠. 김일성은 이곳에서 좌경 독서 서클을 만들었고, 또 길에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을 열심히 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 로신의 소설, 중국 공산주의 이론과 이대조, 그리고 막심 고리키의 문장을 탐독했다.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엄마, 아버지 다 자식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김일성의 엄마는 어린 김일성이 목사 설교가 재미없다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라 하고는 예수 믿는 것보다 나라 위에 큰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엄마는 왜 교회 가냐고 물으면 죽을 위해 천당 가서 뭘 하겠니? 사실은 좀 피곤해서 쉬자고 간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조용하고 온후한 인품의 여인이었다. 김일성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이벤트는 뭐니뭐니 해도 도산 안창호의 시국 대강연이 열린 사건이다. 1927년 3월이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 간다고 서로 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 안창호의 망명의 심정을 읊은 이 망명자의 노래는 일제 초기에 누구든지 애창했던 노래다. 바로 그 안창호가 온다고 하니 교민들이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그곳에 갔다. 여기가 지금 길림의 유명한 감옥인데, 왜 이 감옥이 유명하냐 하면은 1927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시국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국 강연 끝에 일경한테 체포되어가지고 여기 구금되었던 그 사건이 한국에 크게 보도가 되었죠. 그때 유명한 일화가, 당시 김일성이라는 소년이 강연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연장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질문을 종이 쪽지로 보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도산